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진주시 의회에서 폐기물 소각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주시가 소각시설 광역화를 전제로 구상 중인 이른바 등량 교환 방식의 가축분뇨 등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강을 누빌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사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천시와 서울시, 업체 관계자들은 안전 운항을 바라는 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와 지역사회 무관심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서점. 서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진주시 의회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익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지난해 대대적인 시설 리뉴얼에 이어 인근 항공우주박물관과 통합 발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익성 개선과 관람객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김장 행사와 성탄 기념 행사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2주의 핫 이슈를 통해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진주시 의회에서 폐기물 소각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진주시가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는데요. 광역화 이후의 폐기물 처리 방식에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내동면 일대에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진주시. 각각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일처리장의 내구 연한 도래로 대체 시설이 필요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현재 소각시설은 악취, 먼지 등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가축분뇨 처리장의 경우 사천시와의 소각시설 광역화 논의로 시시 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25일 진주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주민들이 극구 반대 중인 두 사업을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의 설계비와 공사비를 또 반영하는 것은 또 주민들의 반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의회에서도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하면서 하십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내는 주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좀 펼쳐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진주시는 국가환경정책 준수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향후 사업비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주민 설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지역 주민들에 반대한다는 사유만으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면 앞으로 또 이게 임금이라든지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진주시가 사천시와의 소각시설 광역화를 전제로 구상 중인 등량 교환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천에서 들어오는 생활 폐기물 양에 비례해 진주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사천에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진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40톤 소각을 할 수 있는 또 시설이 사천에는 있지. 예. 그러면 50톤을 우리가 광역화를 하게 된다면 예. 50톤의 우리 쓰레기를 진주에서 광역화로 처리하겠다. 50톤을 우리가 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게 맞나?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선 가축분뇨 처리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폐기물 자원을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마 저희들 가축분뇨 문제가 이 밖에도 답보 상태에 놓인 소각장 광역화 추진에 앞서 양지역 주민들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했다는 아쉬움 섞인 당부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교류가 이루어지고 마음을 얻는다면 이런 일도 쉽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너무 행정가적 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수치가 예산이 얼마 되고 50톤이 오니까 50톤을 보내야 되고. 한편 진주시와 사천시는
수차례에 걸쳐 소각장 광역화 관련 실무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천시 생활 쓰레기만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받아서 처리해달라. 주민 지역 이것 일부 조금 협의되는 대로 좀 지원하려는 거다. 이게 사천시 답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내동면민들을 갖다가 설득하기에는 환경정책 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응코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장과 가축분뇨 처리 시설, 주민부터 인근 지자체까지 설득 협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한강의 새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사천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조선업체가 제작을 맡고 있는데 첫 한강버스 완성을 기념하는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선박으로 이어진 줄을 황금색 도끼로 내려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기의 탯줄을 자르듯 선박의 탄생을 알리는 진수선 절단식이 사천시 사남면에서 열렸습니다. 물에 처음으로 띄어질 배는 서울 한강을 오갈 한강버스입니다. 우리 앞에 런던의 리버버스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유려한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배가 떡하니 이제 진수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감격을 저는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한강버스는 친환경 선박 전문 제조업체인 은성중공업에서 제작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 수상버스 탄생에 지역에서도 축하를 건넸습니다. 오늘 우리 사천시에서 이렇게 진수식을 가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배가 사천에서 제작되어 서울의 물결에 누비게 된다는 점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한강버스는 재료부터 추진 논리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됐습니다. 선체의 모든 구조는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알루미늄 선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금 이 길이가 30m가 넘기 때문에 알루미늄 선박에서 이 선박을 대형선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런 대형선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 기술, 그다음에 생산 시설, 인력,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설계 능력을 겸비한 회사는 국내에서 우리 은성중공업밖에 없습니다. 은성중공업이 제작을 맡은 건 199인승 2척과 155인승 4척입니다. 199인승 선박의 길이는 35.8m, 폭은 9.5m에 달합니다. 선체 형상은 연료 효율과 안정적인 움직임을 위해 요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타마린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승객이 탈 좌석은 비행기 이코노미석과 닮았습니다. 선박 추진은 전기화 발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전기로만 움직이는 전기 방식으로 소음과 오염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한강버스는 마지막 점검을 거친 뒤 12월 말 서울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사천 바다에서 출발해 서해를 거쳐 인천에서 서울까지 꼬박 3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년 3월 운항에 들어갈 한강버스는 서울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운항하며 요금은 3,000원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이 25일 경남 우주항공산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구축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박 의원과 한국과총 경남지역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혜동 경상국립대 교수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추진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또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거론하며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친절 공무원 경연대회에서 서부경남 지자체들이 잇따라 입상했습니다. 경남도가 민원의 날을 맞아 개최한 이번 경연대회에는 각 시군 공무원들이 참가해 다양한 민원 친절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회 결과 산청구는 최우수상, 남해군은 우수상을 받았으며 진주시와 함양군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대회에 앞서 열린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진주시 정은선 주무관을 비롯한 3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지역 서점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죠. 이런 가운데 진주시 의회가 서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역 서점의 의미와 지자체의 지원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통과된다면 행정기관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운영자의 개성과 취향을 바탕으로 책 판매뿐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까지 역할을 넓혀온 지역 서점. 하지만 독서량 감소, 매체 다양화 등 외부 요인에 유령 서점도 도서관 입찰을 허용하는 관련 제도에 맹점이 더해지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의 경우 대형 서점이 없어 지역 서점 의존도가 높지만 정작 전국 83개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활성화 조례조차 없어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부 경남 최초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역 서점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좀 도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 인구 저번 확대로 인해 가지고 또 진주 시민들이 마음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계기가 또 안 되겠나.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남은 과제는 행정기관의 의지입니다. 지역서점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서점은 가족 명의 등으로 실제 운영하지 않는 서점 수를 늘려 도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상 매장을 주택에 조성하는 등 조례안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어 지자체의 현장 실사 등이 없다면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점들은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찰만 하면 어디서 나오는 서점들인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 되기도 힘들고.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조항도 권고 수준이어서 학교와 도서관 등 구매 주체의 조례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적에 따라 포상까지 수여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타 지자체의 조례도 참고해 볼 부분입니다. 한편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6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청군이 2025년도 본 예산 6,503억 원을 편성해 산청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72%인 17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 회계는 5,934억 원, 특별 회계 569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 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비중이 컸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분야, 문화, 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예쁜 하동 만들기를 주제로 하동군 기관장 협의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산림조합의 계절에 맞춘 수종식재, 빗들임 본부의 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숲 조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2년 만에 새로운 회원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규 하동사무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김장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성탄 기념 트리 점등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11월 넷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통합 발권을 시작한 사천 항공우주과학관과 카이의 항공우주박물관. 26일 화요일에는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상공인들의 걷기 대회가 같은 날 열리고요. 목요일에는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해에서는 수요일 군의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요. 국회의원과
인근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보물섬 남해포럼 정기 세미나가 오는 금요일 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고려대장경 판각지인 남해를 알리는 특강이 남해 제1고등학교를 찾아갑니다. 하동에서는 같은 날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또 수요일엔 하동군수배 파크골프 대회가 진금현 파크골프장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산청 소식입니다. 목요일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가 생비량면에서 진행되고요. 금요일엔 차황면에서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의 준공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함양에서는 오는 금요일 상림 고운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토요일에는 남성합창단의 1주년 기념 연주회가 각각 펼쳐집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계서원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교육체험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가 오는 목요일 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목요일엔 시청 시민홀에서 올해 2024년도의 축제를 평가하고 또 내년도 축제의 기본 계획을 다루는 보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화요일엔 5개 시군 문화원의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의 발표회와 전시회가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일요일까지는 제7회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주말간 진주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SCS 김상일입니다. 에코피스 아시아와 KB국민은행이 사천시 대포항 인근에 잘피 군락지를 조성했습니다. 잘피는 해양 생물의 서식지와 바다 정화에 탁월한 수중식물입니다. 에코피스 아시아는 대포항 연안 생태 복원을 위해 1헥타르 규모의 잘피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성체 이식 작업을 최근 마쳤으며 내년에는 종자 파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프랑스의 글로벌 광고 마케팅 그룹인 퍼블리시스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현지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전시회인 비바텍에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현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감사단이 25일 감사인 행동규범 제정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행동규범엔 세계 내부 감사인 협회 윤리 강령과 성실성과 객관성 등 4대 행동규범 등이 담겼습니다. 또 같은 날 감사단의 공단 고유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승강기 검사 현장 방문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국가 재정만으로 공공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건 무리가 있죠. 지난 1994년 민자유치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한 시설 확보 움직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문을 연 지 10년이 넘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역시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한지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시 산안면에 위치한 항공우주과학관. 지역의 항공 인프라 구축과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150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3월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되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되게 좋고요. 해당 시설 건립은 민간 투자 사업의 대표적 방식인 BTL. 그러니까 민간에서 시설을 먼저 짓고 지자체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마다 업체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천시 입장에선 시설 건립 비용에 따른 큰 재정 부담을 장기간 분산하면서 빠른 공공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 하지만 시설 이용 수요와 운영 비용 등 정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하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기대되는 향후 수익이 좀 과대 계상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손익분기점을 만약에 20년으로 계상을 했는데 한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업체가 지불하는 위탁 운영비를 제외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사천시가 해마다 투입해야 할 예산은 16, 7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시설 운영으로 시가 얻은 최대 수익은 개관 당해년도 1억 5천여만 원으로 고정 지출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오는 2032년까지 8년 넘게 남아있는 것 또한 사천시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자폭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시설 콘텐츠 다각화와 운영 방식 변화 필요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시가 지난해 시설의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 착수에 이어 올해 초부터 인접한 항공우주 박물관과의 할인 통합 발권으로 가격 인하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같은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리뉴얼이 되어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은 우리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데 평균 저희 과학관 집계로만 한 700~800명씩은 있습니다. 예, 많이 다녀가십니다. 개관 이후 평균 5만여 명에 머물렀던 기존 방문객 수는 3배가량 증가했고 수익 또한 평균 1억 원 수준에서 약 2.5배 증가한 것. 특히 올해 관련 통계 작성 기준점이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관람객과 수익성 모두에서 어느 정도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카이와의 업무 협약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홍보 효과로 시설 운영 적자폭 개선 기대가 높은 상황. 공동 발권을 하게 되면 편리성이 또 더해지고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사가 우리 사천에 개청을 했고 바이럴 마케팅이 될 거다. 시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설 성격상 수익과 운영 적자폭을 완전하게 메꿀 수는 없다면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설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항공우주박물관과의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항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우려 속 활성화를 위한 사천시의 대책 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추후 적자폭 개선에 이은 수익 안정화 역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이 대진산단의 조성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천 곤양면에 추진 중인 대진산단은 이달 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3차례의 공사 연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분진과 소음 발파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사천시의 조성기간 연장 불허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광포만 습지 보호를 위해 파헤친 산지 복구와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 대곡면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곡농협조합장의 퇴직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25일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 앞에서 현 대곡농협조합장의 조합 이용고 실적이 부족해 당연 퇴직을 했어야 함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직 유지를 위해 채워야 하는 농협 물건 구매와 판매 실적을 조합장이 타인을 이용해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컬푸드 매장 건립 공사를 인접 농협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곡농협 측은 조합장의 문종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했다며 조합장을 퇴직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망친 30대 A씨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20분쯤 인사동 오죽광장 인근에서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탄력 순찰을 하던 경찰관들이 이를 목격하고 다가가자 A씨는 차를 몰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도망가려던 A씨는 도주로를 예측한 경찰에 끝내 붙잡혔고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 뒤로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낮 최고 기온도 10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수요일 오후 한때 내리는 비는 지리산 부근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눈비 예보에 대비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서부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천 12도, 하동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종일, 광주, 부산, 제주는 오전까지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9도, 광주 1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샘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59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5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